이 구역의 주식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 왕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시장에서 계좌를 지키면서도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주식 고수들의 비법을 알아내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주식 고수들은 장중에 공략하는 종목도 다를 텐데요. 그런 만큼 한 주간 장중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수익 배틀 쌈장 참가 라인업과 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5분이 저희 수익 배틀에 참가하시는 멘토님들이십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룰 소개해드리면요. 매주 월요일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정오까지 2~3개의 종목을 목표가와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돼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 수익률 집계 후 포트에선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겠죠. 그 자리에 장중 실시간으로 새로운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오직 종목 추가는 노란톡방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멘토님들이 방송 출연하시는 날에는 제시 종목에 대한 모든 전략 및 포트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송도 꼭 챙겨서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가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매일 방송에서 순위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지금 완료가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그 순위는 다음 주 출연 요일로 결정이 되고 대망의 1위가 다음 주 월요일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대진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대통팀의 제시 종목 살펴보시죠. 태평양물산과 엠젠솔루션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각각 터치를 했었는데요. 오늘 제주반도체 새롭게 편입을 해서 8.33% 수익 빠르게 챙겨갔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터치하면서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해줬고요. 다음은 김진용 멘토님 제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을이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펄어비스와 엑셈도 보실 수 있고요. 엘컴텍이 지금 2.78% 수익 내주면서 1차 목표가 터치한 상황이죠. 다음은 이동훈 멘토님 제시 종목들 보겠습니다. 종목들 많이 담아주셨는데요. 아진산업이 결국 매도가 터치를 했고요. CS윈드도 매도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수익권인데요. 이수페타시스 2차 목표가 터치했고요. 성우하이텍, MD스테크 모두 다 2차 목표가 터치했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새롭게 담아주셔서 2차 목표가까지 터치해 주셨습니다. 4.17% 수익 낸 현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 제시 종목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13% 1차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 8.33% 상승 나타나면서 1차 목표가까지 현재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주호 멘토의 제시 종목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실 수 있고요. 리노공업이 1차 목표가 터치한 상황이죠. TSE Y랩 약간은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 원티드랩도 수익권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수익률 업데이트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주 최종 1위는 누구일까요? 각 팀마다, 각 요일마다 수익률 1위를 보여드리면 월요일에 운수대통팀, 그리고 화요일에 이동훈 멘토, 다시 수요일에 이동훈 멘토, 목요일에 운수대통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요일마다 1위를 기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야말로 박빙의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최종 합산된 한 주간의 수익률 1위부터 5위까지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1등을 차지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그리고 문자 투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내가 응원하는 멘토님의 이름을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1위를 기록한 최강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팍스탁 5일 체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자막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익 배틀 쌈장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배틀 쌈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박빙이 굉장히 연출이 됐었는데 다음 주 1위 누구인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주인공 모셔봐야 되겠죠? 반도체 전문가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추수감사절이라서 어제 하루 쉬었고 오늘 사실 국내 증시도 지금 장 초반에 좀 혼조세를 보이다가 중국발 리스크, 부동산 관련 위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오후장 들어서 좀 하락 마감을 하게 됐고요. 지금 사실 국내 증시 흐름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뭐 이슈가 있거나 뉴스가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오고 사실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거나 좀 움직임이 없고 좀 방향성 자체가 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수익 나는 종목은 있고 그렇게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좀 저는 또 이렇게 하니까 좀 잘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뭐 제가 지난주에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원래 지난주 방송은 제가 꼴찌가 아니었는데 금요일에 나왔거든요. 일정 때문에. 근데 네. 오늘은 진짜 꼴찌여서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좀 많이 부진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얘기를 하자면 네. 좀 사정이 긴데 뭐 제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좀 많이 손실이 났는데 아니, 네. 네.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난주 방송들을 쭉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주호 멘토님 진짜 개인적인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정말 매매 잘하시는 분인데 수익률이 거의 좀 처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게 뭐 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룰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 뭐 수익이 나든가 손절가를 가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게 손절가랑 수익을 또 높게 잡아 놓으니까 네. 이게 지난주에 이도저도 못하고 종목 3개는 포트에 다 찼는데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룰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아니 뭐 룰을 적응은 했는데 이미 별 달고 계시는데. 네, 적응은 했는데 별 이미 이게 한번 이제 1등 했다라는 네. 내용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적응을 했는데 그게 네. 종목이 진짜 많이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손절가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 약간 약 올리면서 손실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좀 아쉬우신 마음이 크실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이번 주에 뭐 1, 2위는 다른 분들이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다음 주는 우리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 다음 궁금하네요. 주도 뭐 이렇게 상위권은 아닐 것 같고요. 왜 그러세요? 왜 자신감이 없으시죠? 아니 다른 분들이 좀 수익을 많이 내셔가지고 아니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제가 딱 정해놓은 데만 안 건들고 자꾸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 예, 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유, 너무 기운이 없으신데 괜히 또 너무 그러지 마시고 우리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주에도 괜찮은 성적을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이주호 멘토님 또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쌈장의 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기록은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더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하고 계시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종목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또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계속적으로 도움 받아 보시고 장중 수익도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뭐 시장이 계속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시장 점검만 좀 하고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장중에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국발 악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뭐 사실 방향성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오전까지만 해도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네. 오후장에 이제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 덩달아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중국에서 이건 찌라시입니다만 이번에 미국과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만났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돈 좀 빌리러 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게 부동산 위기설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네. 됐고요. 오늘 또 뉴스가 나왔는데 국민은행에서 홍콩 ELS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지금 5조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이슈들,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국내 증시가 덩달아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뭐 중국 부동산 위기가 저는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근데 만약에 정말 막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터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러한 눈치 보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미국 증시의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제 중국 증시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덩달아 좀 수급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아시아권 그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몇 프로 뭐 중국은 몇 프로 이렇게 포트를 잘 나눠서 투자를 할 거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중국 빠지면 우리나라 같이 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미증시는 계속 좋은 흐름 보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사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얘가 조금 확실하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막 뜨뜨미지근하게 계속 1,300원 부근에 걸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좀 외국인들 그런 수급에 좀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어떠한 특별한 악재라던가 뭐 밸류에이션 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수급적으로 저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포트 교체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수급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좀 매도로 좀 빠지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게 무슨 뭐 어떤 악재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시기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기관이랑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포트를 이제 교체를 해요. 내년을 위해서.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오는 수급들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12월 달이 중요한 시기인 게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 수익을 만들어줄 포트가 보통 외국인 기관들이 12월에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12월 달은 내년을 대비하는 달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방향성 잡기에 나선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다가오는 12월에는 좋은 종목을 담아봐야 하는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저희 수익 배트 쌈장에서 그런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과 도움 말씀 들어봤는데 그러면 우리 쌈장에서 이주호 멘토님이 또 활약해 주신 내용들 살펴봐야 되겠죠. 자, 활약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지난주 약간은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HB 솔루션, 펩트론, 그다음에 코스타 2차 전지 탑 10 인버스 보여주셨고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네 종목을 담아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타이밍 차이라고 보여지는 게 펩트론이나 신성 델타테크가 이번 주에 들어갔었다면 이런 아쉬움이 좀 남게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이긴 합니다. 우리 펩트론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모멘텀으로 어떤 자리에서 제공을 해주셨는지 전략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는 좀 차트 보시면요. 얘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이후에 네. 지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지난주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렇게 뭐가 좀 잘 안 맞았습니다. 타이밍이. 네. 지난주에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이제 이때 상한가 근처에 기록했던 날이 있었어요. 11월 7일 날. 이때 이 거래량을 확인을 하고 제가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버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겠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지난주에 그게 판단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게 움직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주가 변동성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움직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한 방 쳐줄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네. 약손실에서 그냥 마무리가 돼버린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아. 원래 룰 자체가 한 주 네. 지나면은 마무리가 되니까. 그렇죠. 다시 리셋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 손실이냐 그렇죠. 수익이냐 그게 그냥 자동으로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게 손실로 들어간 거고요. 네. 사실 펩트론은 저는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게 네. 이런 과대낙폭,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가 과대낙폭주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과대낙폭주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오른 거에 대비해서 정말 이 정도면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조정 이후에 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한다고 그러고 네. 계속 이쪽은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갔는데 뭐 이게 타이밍이 안 맞게 들어갔다라는 네.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제가 어쨌든 지난주에 이거를 잘못 본 거니까 아. 인정을 해야 될 부분 인정해야 된다고 아니죠. 생각합니다. 사실 선취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리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워낙 지금 차트상의 자리가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원래 좋아하시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만약에 이 종목을 이야기를 들었었다면 같이 매수를 했었을 것 같은데 보유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더 필요했었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근데 이거 지금 노란톡방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가지고 오픈 채팅방 있어서. 안에서는 네.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고 네,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내고 나올 종목이라서 이미 제가 수익권이시겠네요. 그러면. 거의 뭐 약수익? 약수익권인데 뭐 지금 이 정도면은 뭐 괜찮아요. 괜찮고 저는 크게 한번 수익 내고 나올 종목이라서 네. 일단 노란톡방에는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들어오시면은 뭐 설명드리고 타점도 네. 같이 잡아서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지금 비만 인구가 10명 중에 7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만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라일릴리 같은 종목들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 국내에는 관련주로 펩트론을 안 볼 수가 없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한 상승 보여줬었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약손실에서 좀 정리가 됐네요. 다음은 우리 지난주 종목 중에 신성 델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초전도체 대장주잖아요. 네. 근데 이주호 멘토님 원래 초전도체 이런 거 쳐다도 안 보시는데 어째서 이 종목을 담으신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아 이게 네. 사실 뭐 그러니까 좀 지난번에 마음이 좀 급했어요. 사실 그래서 네. 원래 잘 안 하는데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어. 11월 13일 날 이게 이제 지난주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 121일 평선 딱 뒤집었고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고 지금 최근에 좀 단기간에 급락한 종목들이 되돌림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이 정도면은 한번 공략해봐도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손절가만 딱 터치를 하고 다시 또 이게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것도 아쉽게 지난주에 들어갔는데 움직임 별로 없다가 하기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이게 또 13%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이게 뭐 운명의 장난인 것도 아닌 것이 자꾸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네.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그렇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타이밍을 잘 못 맞춘 저의 잘못인 거죠. 근데 사실 이 왜 이렇게 반성을 많이 이 하시는 종목은 것 노란톡방에 같아요? 안 나갔어요. 아.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 쌈장에 하는 종목이 사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종목도 있는데 네. 그냥 사실 이런 종목은 그냥 제가 혼자 이거는 좀 약간 손실 나니까 빠른 시간에 한번 올라가 보자 취지로 편입을 시킨 부분이라서 네. 이게 뭐 그러면은 이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쟤는 맨날 들어가는 것마다 저렇게 손실 나냐 이렇게 그쵸.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쌈장에 여기 종목에 편입되는 종목은요. 제가 노란톡방에 나가는 종목이 아닌 게 더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는 노란톡방 수익 많이 냈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는 또 수익 많이 나셨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근데 또 노란톡방에 안 알려주시고 방송에서 소개해주셔서 수익이 잘 나면 그 수익 났다고 또 자랑하실 거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노란톡방 수익 났다니까요. 아, 그치. 그 이번 주에. 이번 주에요? 그 이번 주에 수익이 나셨고. 네, 저번 주 수익 났는데. 계속 노란톡방 알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수익 나는 건 나는 거고요. 이게 좀 애매한 게 네. 쌈장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쌈장에서 노란톡방에 안 나간 종목을 얘기를 했어요. 수익이 났어요. 그럼 자랑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런 건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제시 종목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가 타이밍적으로 한 주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만 조금 더 보유를 했다면 분명히 수익권으로 전환될 수 있었었는데 약간 아쉽다라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주호 멘토님과 오픈 채팅방 안에 계시다면 수익을 잘 보유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도 시청해 주시고 또 이주호 멘토님 응원 문자와 함께 오픈 채팅방 안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제시 종목 리뷰 봤고요. 이제 킹왕짱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게 3개까지 담아가실 수 있도록 수익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두 종목이 담겨 있고요. ISC 13%의 수익률, HPSP는 5%의 수익률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역시 이주호 멘토님은 이래서 반도체 전문가구나. 반도체가 있어야 수익을 내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아니, 두 종목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수익 진짜 축하드려요. 이건 이 종목은요. 네. 사실 뭐 ISC 같은 경우는 너무 저점에 잘 들어갔어요. 눌렸을 때 잘 들어가서 공략을 잘했고 네. 사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ISC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실 이렇게 빠지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종목이 그리고 네. 이주호 멘토님 또 데뷔하실 때 공략하셨던 그렇죠. 그 종목이잖아요. 옛날부터 저는 이 종목 되게 좋아했던 종목 중에 궁합이 하나고 잘 맞나 봐요. 네. 뭐 저랑 잘 맞는 종목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게 원래 이 종목이 무슨 좀 약간 스윙 투자 개념으로 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조금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좀 할만한 종목인데 사실 요즘에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변동성이 좀 심하고 과거에는 이게 좀 정말 올라가면은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이렇게 하면 되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ISC 같은 경우는 여기 121선 기준으로 지금 잘 지켜줬고요. 네. 이때 반등 저는 이때 잡은 거거든요. 이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121평선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오늘도 사실 빼다가 양봉 거의 이거 도직 캔들이거든요. 네.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21평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HBM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AI 반도체라던가 이러한 쪽에 필요한 수요 자체가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 ISC 같은 종목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트에 하나 정도 진짜로 딱 두시고 네. 가져가시기에 참 좋은 종목이다. 왜냐면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네. 뭐 나는 그럴 바에 그냥 삼성전자 산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이런 시총 상위의 큰 종목들, 시총이 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 시총은 이것도 1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견주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종목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게 24년도에 지수가 올라가려면 네. 반도체가 살아나야 된다. 네. 이게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반도체를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이 밑에서 매출을 만들어주고 받쳐줘야지 그러면 로봇 산업이라던가 그런 다음 AI 산업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반도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뭐 침체가 있고 뭐 수출 부진이라던가 뭐 적자를 본다던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는데 좀 안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 업황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23년도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22년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그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다 소화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망하기로는 4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는 이 실적 개선세가 확인이 될 것이고 네네. 그럼 내년부터는 진짜로 턴어라운드에서 갈 것이다. 왜?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매출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연말에 반도체 주들 좀 잘 담아 놓으시면 네. 내년에 진짜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킹왕짱 종목은 연말까지 좀 계속 잘 보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거는 그냥 계속 빠지면은 계속 모아가셔야 되는 종목이지 이거 지금 막 겁먹고 손절하고 이럴 종목 아니라고 봐요. 이미 뭐 수익 중이시니까 익절 처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4분기가 기대되다 보니까 쭉 보면 좋겠다. ISC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차트상으로도 좀 초보분들도 공략하기에 수월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으니까 투자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 도와드리겠고요. 다음 킹왕짱 종목 HPSP입니다. 이 종목도 저희
오전 방송인 브런치에서도 공략을 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어요. 진짜 이런 종목들 너무나도 잘 챙겨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끝까지 좀 가져가 보면 될까요? 네, 이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을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뭔가 아직 팔 생각이 없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박스를 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주가 조정도 많이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 종목 차트를 좀 줄여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년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네네.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다. 마진율이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내년에 또 매출이 또 더 개선된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나온다. 이 부분은 저는 뭐 지금 뭐 여기서 더 가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지금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엔 이거 고점 아닌가요? 아, 고점 맞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고점 맞는데 지금 원래 주가가 뭐 로봇주라던가 지금 과대낙폭주들 보시면요. 네. 차트가 우하향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 주식 종목들이 우하향인데 아까 ISC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우상향이잖아요. 차트 자체가 우상향이고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굳이 이거를 빠질까 겁먹기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빠져가지고 급락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고점, 전고점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반도체주들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 HPSP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와 밀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미세 공정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네. 제가 노란톡방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HPSP와 또 ISC까지 반도체 두 종목으로 합치면 벌써 20% 넘는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 이주호 멘토님이 또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 룰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볼 만한 종목들 계속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더 높은 수익률이겠죠. 저희 쌈장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주호 멘토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번 주 제시 종목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배틀 쌈짱 이번 주 이주호 멘토님의 제시 종목들 살펴보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또 수익을 챙겨주셨고 리노공업은 1차 목표가 터치하면서 8.7% 수익 내주셨습니다. 또 원티드랩이 2% 넘는 수익률 보여준 가운데 TSE랑 Y랩은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도 보였다. 우리가 한 종목씩 리뷰를 들어보면서 제시 종목들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봇주에서 거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까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그 기세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더 봐야 되는 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다음 주에 일본에서 로봇 전시회가 있어요. 11월 29일부터 일본에서 로봇 전시회가 있고 지금 내년 1월에 CES 2024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연내 원래 출시한다고 했던 그 보핏 그게 네. 이제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게 삼성전자와 지금 안 엮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잘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능형 로봇법 관련 개정된 이슈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협동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뭐
이 회사를 인수했다 정도로 봐도 되거든요. 네. 유증 참여부터 시작해서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기 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보핏 출시 이후에 지금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저는 이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뭐 두산 로보틱스가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 보고 있고 차트 보시면요. 조정을 좀 짧은 시간에 많이 받았죠. 이것도 사실 단기간에 조정을 거의 50% 가까이 조정 받았기 때문에 과대 낙폭주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얘도 똑같습니다. 차트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변동 폭이 큰 거지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하향하는 종목 되돌림 나오는 거 짧게 수익 내고 나오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우상향하는 종목 시장이 안 좋을 때 우상향하는 종목 눌릴 때 잡아서 계속 가져가는 전략 세워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 저는 뭐 사실 지금도 계속 매수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로봇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게 로봇 산업 자체가 뭐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요즘에 식당 가더라도 네. 서빙 로봇 다 열일 하잖아요. 있죠. 네. 진짜 그럼 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택배 그런 그렇죠. 송화차 지금 이제 도로에 네. 다니니까 그리고 배송 이제 로봇. 시내에도 이제 로봇들이 많이 나와서 뭔가 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로봇이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럼 이거를 좀 반대로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거를 로봇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그럼 로봇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듯이 그러면 그렇게 수요가 올라가면 주식도 이 주식 사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신다면 저는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지금 한번 들어가 보셔도 지금 신규 네.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더 빠질 자리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여기서 이거 만약에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끝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상승 나온 다음에 보통 빠질 때 이렇게 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저점을 헤드 앤 무너뜨리면서 숄더. 빼는데 전 저점을 무너뜨리면서 빼는데 헤드앤숄더는 이게 뭐 생긴 게 헤드앤숄더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걸 보고 그러면 이게 헤드앤숄더 끝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저점을 깨버리는 패턴이 나오면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저점을 깨는 패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뭐 그게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손절가 잡으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어쨌든 신규 매수도 접근 가능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는 많이 담아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세게 사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근데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어떤 매수세와 더불어서 과거에 이렇게 세게 올라갈 때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조금 좀 약간 뜨뜨미지근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메리트 자체가 실적의 메리트보다는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출시하는 로봇 그리고 앞으로의 공장 자동화의 협동 로봇 기술 이런 기술력이 바탕으로 돼서 인정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는 사실 단기로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중장기로? 중장기로도 충분히 가져가기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갑자기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우리 그 지금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에 따라서 그 운송 로봇들이 도로에 도심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 로봇을 개인들도 살 수 있습니까 혹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로봇주들을 지금 미리 사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그냥 이건 제 사견인데 네. 그 도로에 나가는 로봇들은 일반인들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 주인인데 네. 사람을 쳤어. 그럼 그 보험 처리도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 처리 아직 안 돼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예 다 갖춰지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로봇이라고 해서 그 로봇 지금 보면은 길 가다가 강아지가 네. 어떤 모르는 사람 물면 우리가 배상해 주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견주분들이 우리 애완견들이 만약에 갑자기 누굴 물면은 배상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험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려견 같은 경우는 뭐 접근을 제한하는 구역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뭐 공원이라던가 특히나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반려견 출입이 되잖아요. 네. 우리 신세계 정용진 네, 네, 회장님이 네, 네. 반려견을 키운다라는 네, 이유로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반려견 네. 스타필드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로봇이 같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것들이 다 받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이 로봇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네. 그 로봇 때문에 누가 다쳤어. 그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법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빨리 제도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들고 빨리 저도 살 수 있어서 누구야 뭐 좀 사와라 이렇게 좀 음. 심부름을 좀 시킬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정말 주가 잘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제시 종목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봤고요. 로봇주들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은 가운데 또 이 종목도 계속 가져가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 리노공업이 또 목표가를 터치하게 되면서 이번 주에 가장 강했던 종목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리뷰도 들어볼까요? 네, 리노공업은 사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관련해서 테스트 소켓 그거는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ISC가 SKC에서 인수를 하면서 지금 그 외의 종목들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ISC는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큰 그 HBM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 중에 큰 기업 두 군데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그 파운드리 업체에서 이런 테스트 소켓 하는 기업들의 물건을 사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전략팀장이야. ISC 사겠습니까? 안 사죠. 경쟁업체 네. 인수된 기업인데 네. 안 사잖아요. 그걸의 반사이익을 누가 받냐? 리노공업, TSE 이런 애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반대로 지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잘 그것이고 잡으셨어요. 그다음에 얘는 잘 잡았어요. 잘 네. 잡았고 정말 깔끔하게 수익 내고 나왔고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팔고 있죠. 외국인들은 뭐예요? 사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외국인들 앞으로도 뭔가 더. 뭔가 지금 냄새를 맡았다라는 네. 거예요. 뭔가 지금 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가 19만 원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주가 또 어제 오늘 빠지고 있어서 네. 진짜 목표가도 너무 잘 잡으신 것 근데 같아요. 이거는 사실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매도했어요. 수익 네, 챙기고 네,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타점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한번 공략할 생각도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이 종목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좀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원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ISC랑 HPSP는 우상향하는 종목인데 네, 얘는 네. 지금 우상향이 깨졌어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올라가다가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깨졌어요. 저점이 한번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점 깨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 큰 그림을 보면은 그럼 원래는 주가가 우상향이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원래 저점을 깼는데 이 저점을 다시 말아 올렸어요. 말아 올리고 나서 저점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럼 여기서 바닥 만들어주고 반등하는 각인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들어갔냐면 이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을 체크를 하고 들어간 거고요.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온 거고 충분히 여기는 이 가격대만 지켜준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종목 뭐 리노공업 말고도 제가 반도체 종목들은 한두 개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 가지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으시면 뭐 링크 뜨고 그 누르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네. 잘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소통하시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노공업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TSU랑 Y랩 조금 아쉬운 종목들이 있는데 이 두 종목 짧게 좀 리뷰 들어볼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나요? 아까 네. PD님이 시간 남아돌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 아니, 자, 너무 자세하게 리뷰를 잘 도와주셔서 반도체 이제 박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Y랩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네. Y랩은 제가 MBT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MBT 일단 MBT가 맞아요. 이번 주에 웹툰 제가 관련주였죠? 네, 웹툰 관련해서 제가 이번 주에 크게 수익 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매수해서 지금 이틀 만에 거의 상한가까지 찍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요게 지금 웹툰 관련해서 최근에 웹툰 실사 드라마가 좀 흥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웹툰에 대한 IP들 지적재산권에 갖다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 MBT 같은 경우는 특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MBT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제가 다음 타자를 이 Y랩으로 잡은 겁니다. Y랩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드라마 비질란테 아십니까? 네네. 네, 비질란테 남주혁 씨와 그 누구야 그 등치
유지태 씨 나오는 네, 네. 그 드라마 제작사가 스튜디오 N인데 그게 스튜디오 N이 네이버 웹툰 그 맞아요. 스튜디오예요. 원작이었잖아요. 근데 이 Y랩의 최대 주주 중에 하나가 네이버 웹툰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것이고 이 Y랩 같은 경우가 지금 네이버 웹툰에 연재를 하는 그런 세계관을 만들고 이렇게 네. IP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MBT랑 차트가 비슷합니다. 얘는 네. 상장하고 나서 정말 많이 빠졌고 계속 빠지다가 지금 바닥권 만들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한번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공략을 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움직이진 못했습니다만 또 이러다가 다음 주 되면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타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정말 몇 호가 안다는 차이로 잡아주셔가지고 사실은 거의 지금 보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은 손절로 지금 처리가 된 점 아쉽게 됐습니다. Y를 말씀을 해주셨고 TSE는 안 해주셔도 될까요? TSE도 한번 볼까요? 네, 잠깐 정말 짧게 도와주세요. 이것도 보시면 리노공업이랑 똑같습니다.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네, 리노공업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고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보시면 89,000원 찍고 32,900원까지 조정받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바닥권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대 밑으로 그러니까 33,000원 밑으로 지금 계속 안 빨고 버틴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박스를 이렇게 크게 쳤는데 물론 오버슈팅 나온 다음에 좀 빠졌습니다만 여기서 이 박스권을 만약에 위로 돌파한다고 한다면 지금 첫 번째 돌파 시도하다가 무너졌고 다시 돌파 시도 나왔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을 가격을 지켜주면서 어떻게 주가가 여기서 안 빠진다 그러면 위로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노려보자는 겁니다. 과대 낙폭의 이후에 바닥권 만들어주고 반발 매수. 제가 우상향 차트일 때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상승 나온 다음에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시간적으로 횡보한 다음에 맞아요. 이런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얘 같은 경우는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빠진 다음에 바닥 만들어주고 되돌림 나오는 걸 먹자 이러한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제가 매매를 하고 있고 특히나 TSE는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얘는 지금 노란톡방에 가지고 있어요. 공략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종목이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이랑 비슷한 종목으로 TSE도 공략을 해주셨는데 약간 지금 또 타이밍이 어긋난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원티드랩 얘기도 빨리 해봐야 됩니다. 원티드랩은 그래도 2% 넘는 수익률 보유를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얘는 네. 얘도 진짜 얘 대표적인 지금 과대낙 복주거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얘도 상장한 다음에 주가가 최저가예요. 네. 최저가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일자리 관련된 기업인데 저는 사실 이거는 그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리고 요즘에 인맥주들 움직이죠. 아, 그거 냄새 맡고 들어갔다 보시면 위험한 됩니다. 종목이네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네. 좀 있고 이건 사실 지금 이것도 노란톡방에서 지금 수익 중이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수익 중인데 충분히 이것도 상승 나올 수 있다. 왜? 지금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분명히 총선 때 그쵸. 총선 나가시는 분들이 이 얘기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일자리. 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제시 종목들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 수익을 잘 챙겨주고 계시는데 타이밍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더욱더 좋은 수익률 가져다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수익을 잘 챙겨주시는 반도체 전문가 이주호 멘토님의 실시간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쌈장의 종목들도 그리고 다른 실시간 종목들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수익을 안겨주셔야 되잖아요. 네. 멘토님 다음 네. 주에는 좀 열심히 칼에 갈아서 수익을 네.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다음 주 어떤 섹터 어떤 테마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과대낙폭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과대낙폭주. 네, 좀 너무 많이 빠졌다. 특히나 이제 게임주. 게임주. 게임주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주호 멘토님 전혀 그런 쪽 안 좋아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가 아니라 이 지금 과대낙폭주라는 거는 계속 우하향하고 있었다가 이제 되돌림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그렇습니다. 개념이 비슷해요. 우상향하다가 횡보하고 위로 뚫고 올라가는 가는 거? 경우가 네. 있고 우하향하다가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네. 되돌림 나왔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되돌림을 잡아먹자 이런 취지로 과대납폭주로 공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과대 납폭주 안에서 그럼 되돌림이 나올 만한 쪽은 게임주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임주 걸까요?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는 좀 사실 너무 위험하고요. 왜냐면 바이오 사실 네. 뭐 이게 한 번 잘못하면은 이게 또 어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너무 위험하고 네. 그나마 기관들이 지금 포트를 재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들이 게임주들을 계속 담고 있어요. 엔터주랑 게임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 투자자들이 내년 포트를 구성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를 지금 다 팔아서 네. 그거를 팔고 수익 만들어 놓고 지금 게임주 코스닥에서 뭘로 바꾸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바이오랑 게임주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2차 전지 그런 수급이 다 어디로 갈 거냐 코스닥에서 그렇죠. 게임주, 게임이랑 바이오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엔터 바이오 게임 이거가 지금 세계가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로봇까지 하나 더 네. 이렇게 얹을 수 있는 거고 아까 로봇은 말씀드렸고 네. 게임주 특히나 게임주 중에 저는 NC소프트 좋게 보고 있고요. NC소프트 차트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100만 이게 원 진짜 과대 납폭주예요. 네. 이게 네. 엄청난 과대납폭주예요. 왜냐면 100만 원짜리가 지금 2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20만 원까지 왔다가 26만 네. 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기관 투자자를 사는 거 보이시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NC소프트가 지금 신작을 출시합니다. 12월 7일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과대 낙폭 이후에 주요 이평선 돌파하고 지금 정배열로 만들어 가려고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략할 만한 섹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임주 중에 이 NC소프트 말고도 네. 다른 과대납폭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요즘에 게임주 네, 정말 게임주들이 다 이런 바닥에서 식이에요. 올라오는 경우들이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MBT라던가 이것도 다 과대납폭주거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요거 말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식품 쪽 식품. 단체급식 단체급식 쪽 말씀을 드리면 종목이 이름이 뭐죠? CJ 프레시웨이인데요. 아, 네네. 이게 단체급식 얘기를 왜 하냐면 얘 똑같아요. 차트 보세요. 얘도 과대납폭입니다.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과대낙폭주냐 지금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가던 종목들이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연말에 12월 달에 그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많이 빠져있던 애들이 올라오는 걸 우리가 잡아먹자라고 전략을 좀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식당 가시면 점심값이 지금 최소 뭐 라면이랑 김밥 먹어도 만 원 넘어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런치 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맞아요.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럼 왜 단체급식이에요 갑자기? 왜냐면 우리가 한식 뷔페 네. 그리고 구내식당 이런 데 가면은 만 원이 안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지금 그런 식당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면 뭐 보통 이제 CJ 프레시웨이뿐만이 아니라 현대그린푸드부터 시작해서 신세계푸드 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3대장 급식하는 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 급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단체 급식, 직장인들 급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가 있고 이쪽에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대낙폭주들 되돌림 나올 때 우리가 공략을 해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면 왜냐하면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좀 덜고 오히려 여기서 더 빠지겠냐 네. 이렇게 오히려 이런 반발 매수 심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점은 그래도 연말에 또 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런 과대 낙폭주 안에서 주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을 담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잠시 후 저녁 7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함께하실 수 있게 QR코드 찍고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